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시작한 지도 뭐 4년, 5년씩 지나간 것 같고요. 일정 정도 이제 리빙랩이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도약을 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발표한 내용들도 보면 일단 뭐 제목부터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개발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진입을 예견하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됐고요.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또 그 성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들을 그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토론자로 모신 분들도 다 이제 이런 어떤 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리빙랩 사업에 대한 그 점검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빙랩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오신 그 패널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기재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성지은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신동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허정은 그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5분의 이제 패널을 모셨고요. 이 5분의 패널들이 이제 쭉 순서대로 한번 그 현재 얘기하신 이 4가지 어떤 발표 내용과 또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자기 분야에서 리빙랩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제언들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재현 정책위원장님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소셜 벤처와 임팩트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 혁신을 해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집단이고요. 주로 이제 성수동에서 소셜 벤처와 임팩트 투자들이 같이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희랑 너무나 잘 맞는 주제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대학생 재학 중일 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시작을 했고 또 성수라는 지역에서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가면서도 시작을 했고 또 나아가서 공공이랑 저희만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주체들이 없는 것 같아 갖고 이게 리빙랩이 실제 굉장히 풀뿌리로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이 소셜 벤처나 임팩트 투자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점차 더 잘 만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송혜진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표 중에서는 시스템적인 전환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셜 벤처랑 뭐 사회적 기업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사실 어떤 정부나 공공이 만들어준 법률적 제도를 좀 벗어나갖고 아예 체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셜 벤처,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전환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먼저 했던 거는 정의를 바꿔보는 그 실험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개념도 그런 정의의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의 연구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추진 체계도 그런 다음 단계 취지에 맞는 좀 더 정확한 정의,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는 조금 더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중간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좀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의들을 잘 만들어가면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사회 문제 김 센터장님께서 얘기해주신 이제 공공조달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토론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미 사실 제도가 있는 줄 저희 생태계에서는 잘 몰랐었다가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미 이런 그 시범 조달이나 아니면은 패스트 트랙 같은 다양한 제도가 정부나 공공에서 제공을 해주고 계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센터장님과 이제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달청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의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이제 김민수 박사님 오랜만에 뵙거든요. 예전에 한번 뵙고서 또 오랜만에 뵀는데 사실 대전이나 그 성수나 저는 비슷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도
주변 지역 대학들, 한양대라든가 건국대 같은 그 대학 클러스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어서 더 뭐 다양한 자원들을 수급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지역이 워낙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청년들이 과감히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저항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세련된 지역이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역에서 저희 같은 소셜 벤처나 아니면 이런 그런 사회 혁신의 조직들이 잘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통계 자료들 공유해 주신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는 정치 혹은 정부의 관점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좀 더 기업 그리고 뭐 국민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민 사회나 아니면은 민간의 자율 주도적인 쪽으로 오겠구나. 근데 결국 시민 사회랑 기업을 잇는 주체가 저희 소셜 벤처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저희를 너무 어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제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고, 특히 큰 문제가 아니어도 작은 문제도 저희 생각에는 동일한 솔루션을 지역 단위로 복제해내면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큰 회사가 거대 기업이 존재한다면 지금은 히든 챔피언 혹은 임팩트 챔피언처럼 단 하나의 사회 문제를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끌어 올리면 엄청 큰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새로운 기회이자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민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학에서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은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인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현장에 있으면은 어떤 이론이나 체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 한 톨 해결하는 거에 다들 붙어 있지, 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이나 다양한 체계들, 그리고 그건 대학이 왜 필요하고 어떤 센터가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누군가가 이것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의 위력은 저희 회사를 면접을 보러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그냥 텀블러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학은 이미 20대들은 친환경에 대한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몸에 밴 느낌으로 다가와 갖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 세대가 전환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학에서 미치는 영향이 향후 사회 변화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사회 혁신의 대상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우 이런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저희 네트워크에도 잘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낀세대가 되는 낀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윗세대고 낀세대 있고 젊은 세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다르죠. 다른 측면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이제 같이 끌고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 리빙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의 목표들을 학생들이 이제 소셜 벤처를 창업하고 하는 걸로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성수동 찾아갔을 때 성수동에 있는 그 소셜 벤처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성수동 지역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를 좀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또 우리 리빙랩 활동에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시키면서 좋은 모델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박희재 경희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의 박희재 교수입니다. 뭐 오늘 아주 그냥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아져 있어서 사실 그것들을 소화하기조차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중복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다른 격가지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쳐내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2.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사업을 이제 한 단계, 이제 1단계가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이제 진행하시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었던 뭐 사회혁신 조직 또는 뭐 주민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연구 차원에서 또 혹은 용역 차원에서 좀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논문도 몇 개 나와 같이 이제 작성을 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세요. 특히 그 주체별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서 문제 해결 그러면 이제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논문 뭐 장롱 특허나 아니면 논문을 위한 연구 뭐 이런 거를 조금 뛰어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반려들이라든가 뭐 연구자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회 문제에 포커싱을 두는 분들이 또 계세요. 특히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사회 혁신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이지만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문제를 실제로 이제 체험하는, 그러니까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를 실제로 체험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와야겠다라는 차원이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많은 하여튼 조금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꾸 이것들이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는 많은 갈등들을 조금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뭐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 우리를 좀 장식물처럼 그냥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그냥 장식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사실은 이제 8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그러면 많이 나아졌느냐? 그 연구자들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해 보겠다라는 그런 욕심 하나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innovation for people이죠. 사회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한번 해보자. 요 인식까지는 있는데 이것이 위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함께하는 거라든가 요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는 데까지는 물론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기술 시스템을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고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문제들이 단지 기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그 기술을 수용할 거냐,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같이 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과학기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과기부의 목적 자체도 또 이제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2.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아까 뭐 소셜 벤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회 혁신이라는 화두를 좀 더 확 끌어당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있는데 이게 과학기술 혁신만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사회혁신본부가 되든 아니면 과학기술 사회혁신본부가 뭐 따로 만들어내든 아니면 뭐 아까 이제 사회기술혁신법 또 얘기를 하셨고 문명 원장님께서도 또 송혜진 박사님께서도 뭐 사회기술혁신센터도 얘기를 했었었고 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백악관 내에 오피스 오브 소셜 이노베이션 앤 시빅 파티시페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오피스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과학 기술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사회 혁신을 포괄하는 어떤 그러한 뭔가 조금 조직이 있어줘야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일단 주어진 연구 개발 계획 속에서 시민들이 뭐 이거 개발했는데 요거 어떠세요? 한번 피드백 좀 주세요. 요 정도로 이제 그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수정한 것이 이제 주민공감 사업이죠.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논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었고, 주민들에게 좀 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제 부여한다라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획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전된 것이었는데, 아까 뭐 김민수 박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리빙랩이 이제 형식화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 공감 사업이 사업 선정,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정말 연구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굉장히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다시 되돌아와서 완전 연구자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보급 사업에서는 완전히 그냥 지자체 중심이 되고, 이렇게 가면서 다시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좀 찾아가다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 풀뿌리 자치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특히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러한 그 사회 혁신 혹은 기술 사회 혁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조직화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단계라든가 보급사업 단계에서도 정말 주체가 되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특히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2.0 사업에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0에서 2.0으로 넘어가려면은 뭔가 이제 평가를 하고 정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많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듣기만으로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각종 뭐 많은 보고서 같은 것 형태로도 나왔을 텐데, 이 보고서 형태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확산되고 보급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행정학과 교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관심이 있고 저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관심이 있고 행정학 내에서도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그러니까 바람업 형태의 어떤 뭐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은 많은데, 실제 그것들을 정리한 사례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도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소방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 자기가 자신도 이제 찾아봐서 조금 이제 알렸는데, 의외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십 회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어떤 책의 형태라든가 또 많은 논문의 형태로 이렇게 조금 발표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2.0이 전개된다라면, 이게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성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뭐 인류학자가 뛰어든다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은 벌였지만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을 마지막에 정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회문제 해결형 2.0에서는 그것이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됐든 하여튼 혹은 구체적인 어떤 개발 사업이 됐든지 간에 조금 뭐 좀 인문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면 뭐 좋겠죠. 더 하여튼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을 조금 정리하는
그럼으로써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뭐였었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연구개발 2.0에서는 주로 좀 더 이제 그 사회 혁신적인 성격들이 드러나는 측면이 이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이 조직화된 어떤 시민 조직들과 같이 연결이 돼서 그 리빙랩 활동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이게 그 송 박사님이 얘기하는 임무지향적인 측면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임무를 그 자각하고 활동하는 그 조직들과 같이 결합됐을 때 이런 어떤 그 임무지향적인 리빙랩 활동들이 훨씬 더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좀 더 아카이빙이 돼서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작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성지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오늘 그 포럼 제24차 한국 리빙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하게 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준비위를 거치고 2017년도 3월에 한국 리빙 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올해 2022년이 되니까 6년 차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년이 되면 대부분 이게 1.0, 1기라고 표현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이 그 24차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개발 2.0, 사업 2.0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부제목이 들어갔었어요. 저 느낌에는, 저 마음속에는 리빙랩 2.0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면 링크 플러스 이제는 3.0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부분으로 이게 이제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이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 발제 1, 2, 3, 4로 진행되는 부분이 대부분 정책 자담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개발 사업 관련돼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전담 조직이라든지 전담 부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두 번째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문제 해결력 사업을 조금 더 이제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성과 활용 확산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공공구매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건 그 박사님이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등장이 됐고 정말 첫 만남부터 제가 홀딱 반했어요. 이제는 공공조달은 잊었다. 이제는 저분한테 맡기면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 활동들 뭐 전북이든 대구든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 해결력 사업을 고도화시키든 아니면은 기존의 R&D 사업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는 가야 되겠다. 조금은 플랫폼적으로 민산 학연 간이 협력적으로 가는 부분들로 한 번 더 고도화되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정책 자담회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역별로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는데 대부분 주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 저희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링크 사업이 끝나고 링크 3.0이 되는데 그 부분에 산학 협력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때 지자체나 지역의 문제 해결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 지역하고의 교류 문제나 아니면 지역 문제 해결이나 하는 이런 부분을 결합시키면서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산학 협력을 얘기하지만 과거 같은 산학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리빙랩이 될 수도 있고 사회문제 해결력 사업이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4번의 자담회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에 다 올라가 있고 산학뉴스의 기사로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각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분들이 오늘 주축으로 해가지고 발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이원욱 그 과방위 위원장님하고 유기용 그 민주당
그 위원장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두 분이 리빙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도에서 이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계시지만 들어왔다는 것도 있고, 작년 12월에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 돌린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린내도 앞으로 그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하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돌봄 부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전환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부분으로 고민을 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새롭게 본 부분은 이로운넷이라고 하는 언론도 함께 와 있습니다. 이로운넷도 그 새로운 돌파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 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부분을 이로운넷과 함께 저희들이 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과기정통부가 또 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자담회라든지 오늘 포럼을 과기정통부가 다 알고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해가지고 진행을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2.0을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저는 옆에 있는 그 우리 박희재 교수님은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주는 주체로 사실은 인바이트가 된 거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옆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런 인문사회 쪽이 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 하에 이분은 벌써부터 우리한테 꼬여서 들어온 겁니다. 오징어 게임. 그렇죠. 낚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우리 김재현 그 대표님 와 계시지만 소셜 벤처를 대표하는 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판이 굉장히 큰 판입니다. 민산 학연관을 민을 엮어 나가는 우리 저 김민수 그 시민참여연구센터에서 또 민을 대표하는 주체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책임연구인인 박사님을 오늘 토론으로 모셨어요. 봤더니 출연위원회에서도 사회문제 해결력 사업과 관련돼서 새로운 스타가 필요하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데,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마치셔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당신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의미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출연위원을 대표해서 오늘 신동훈 그 박사님께서 인바이트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허승은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하다 보면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잘 끝내가지고 지금은 또 한국연구재단의 기조실장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부분을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박사님, 제가 연구재단 이 방금 공공기술 단장을 떠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꼭 돕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끝나더라도 오늘 기획실장님으로서 오셨는데 저희 단톡방에 송희지 박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허정은 단장님 승진했단다. 우리 작당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우리 큰 그림 하에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포진이 된 거니까, 저는 2.0 오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가 준비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당신들은 모르시겠지만 다 낚인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낚싯밥에다 물린 사람들끼리. 예. 하여튼 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리빙랩 활동들을 해왔고, 또 활동된 결과들이 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그 자담회를 또 만들게 됐고요. 그 포럼을 만들게 됐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같이 모아지면서 새로운 어떤 그 연구개발 2.0이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소개를 갖다 아주 거창하게 들으셨는데요. 출연료를 대표해서 신동훈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신동훈입니다. 매번 이렇게 좀 과하게 칭찬을 해주셔갖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좌불안석하게 만들어갖고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이번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어쨌든 공공 연구를 통해서 기술이 개발된 걸 갖고 상용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용화 단계 숫자를 10이라고 놓고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개발하는 그 연구 개발 단계를 5나 6이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7, 8, 9라는 건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7, 8, 9라는 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부터 6까지 해왔던 연구 개발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사람들한테 넘어가거든요. 근데 뚜렷하게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어떤 기관 안에서 이 기술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는 그게 실제로 상용화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 이유가 그 7, 8, 9라는 단계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아니면 또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뭐 7까지인데 이쪽 업체에서는 그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에서는 우리는 8까지 올려주길 바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기관이나 또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과제가 없을 때는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따로 어떠한 펀딩이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본 과제 같은 경우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연구기관도 들어오고 지자체도 같이 엮여져 있고 거기다가 같이 이제 기술을 협력하는 이제 업체도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갖고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고 만들면서 여기서 부족했던 점을 같이 과제를 참여를 해갖고 좀 더 완성시켜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완성시켜서 나가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갖고 피드백을 갖고 있는 거를 바로 옆에 있는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완성도 있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현장에서 그 유통센터라는 현장에서 부패한 감귤이 나오는 거를 건조시켜서 이제 비료로 만드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 도청이나 아니면은 같이 들어왔던 수수료 해결단 분들이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스스로 그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주면서 해결책을 잘 찾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게 들었던 말 중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드렸던 게 이제 보통 연구 개발을 하면 이제 포피플이라고 하잖아요. 포피플 아니면 포네이션, 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저도 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저도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서는 이런 정부 출연 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위드 피플이라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매개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포피플이라는 거 하는 게 포라는 말이 들어가면 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잖아요. 이게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 이거는 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가 생각하는 이 분야는 굉장히 적은 분야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과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매개체가 필요해서 이런 연구자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은 마침 여기 제가 딱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김병건 센터장님이 딱 나오셔갖고 물론 이제 김병건 센터장님이 이게 혁신조달 그 부분을 맡고 계신지는 몰랐었는데 어쨌든 연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그 기존에 있던 기술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방식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또 새로운 방식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전혀 뭐 똑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효율을 높인다든지 효과를 높여갖고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해갖고 이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수 성과로 선정이 돼갖고 공공조달 이제 우수 성과 뭐 그거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에 써 있던 게 그 내용, 그러니까 다른 그 트랙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 과제 성과를 받았던 그 트랙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게 그 공인 인증서, 공인 성적서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건 필수였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저는 공감을 했던 이유가 어쨌든 전혀 다른 트랙이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공인인증서나 공인성적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게 열원을 사용하는 걸 플라즈마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어느 기관이든지 플라즈마라는 얘기만 꺼내면은 자기네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공인인증서, 공인성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안 되고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제시했던 1부터 10까지의 그런 매뉴얼대로 잘 돌아간다는 시험 성적서, 시험 확인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고서는 저희가 이제 공공조달 그 혁신 제품 그쪽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평가위원들이 한다는 얘기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잘 나오고 성능도 좋은데 공인 성적서는 못 받았나? 네,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어요 저희가.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실제로.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좋은 제도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혁신 제품 뭐 등록이라든지 막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다가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공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기존의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갖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건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받을 수가 없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걸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알려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다가설 수 있게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좀 부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연구자 입장인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그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죠. 이게 처음 보시는 네네. 분 그 모를 것 같은데. 네, 제가 했던 과제는요. 저희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은 그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핵융합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연구 집단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융합이라는 그 이루어진 단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 플라즈마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즈마라는 걸 쏙 빼와서 이것들이 산업 전반에 어떻게든 응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LPG 버너라든지 그 연료 버너의 효율을 높여서 연료 사용량을 확실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임으로써 나오는 악취까지 같이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제주도에서 한 해 동안 나오는 이제 부패된 감귤의 양이 한 10,000에서 15,000톤 정도가 나온답니다. 근데 현재 매립될 수 있는 지역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21년도 1월부터 거기가 만족이 됨으로써 더 이상 매립을 받지가 않아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될 텐데 제주도에서 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들을 직접 뭐 사업장 내에서 폐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폐기를 하더라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공공 과제로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선행 기술로 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제주시에 그 2톤 규모의 그러니까 하루 2톤 규모의 부패한 감귤을 비료화할 수 있는 자원화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만들어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청 쪽에서 굉장히 만족을 해서 지금 현재 서귀포시 남원 쪽에다가도 신규로 구축을 해갖고 거기도 이제 곧 돌아가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요 연구소가 군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플라즈마 그러면 이거 비싼 기술, 어려운 기술, 융합하는 그러니까 핵융합 기술에서 핵폭탄 나고 똑같은 거 뭐 이런 생각만 했다가 요새 듣고 나서 상당히 이제 그 효율성도 있고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같이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발표를 해주시죠. 네,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학기술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했던 이제 과거입니다. 예, 전 그 연구재단 전 공공기술단장 허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여전히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열정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게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으로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이제 늘 연구관리 전문기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2.0을 위해서는 여전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저는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사무관님들이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이제 밑에서 수요가 발굴이 되는 우리가 바텀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막 큰 대형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00억 미만의 500억은 엄청 큰 돈이긴 한데 5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기획하다 보니 뒤로 돌았으면 기획해야 되고 뒤로 돌았으면 또 사업을 기획해야 되다 보니 투입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도 홍보도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저희 같은 연구재단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여기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1.0, 2.0입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민수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야 될 시기다. 이제 1.0 단계에서는 된다라는 거, 이거 리빙랩 해서 이거 사업해 보니까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좀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이다, 단편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 악취 문제 대표적인 제가 보면 수요조사에 보면 악취 문제, 쓰레기 문제 하면 한 절반 이상입니다. 대부분 이게 형태가 다르지 이런 문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데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누군가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희진 박사님도 이야기하셨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이려면 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법 제정과 여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사회와 기술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전담 조직 이제 이것들이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담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회 문제별로 어떤 법인 형태의 어떤 사회기술혁신센터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통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단계별로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 단계별로 보면 저는 첫 번째가 의지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돈이 작고 크면 그런 것도 있지만 연구자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사회 활동가, 그 다음에 지자체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 열정과 의지가 여전히 아직은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은 이게 계속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신 박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보상 체계가 필요하고요.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단계별로 보면 이제 어떻게 저희 R&D는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를 발굴하는 게 있고 그 수요를 발굴을 해서 그 관련된 수요자와 연구자와 지자체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지를 정의를 하고 이거와 관련된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리빙랩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 계획 연구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체들이 관련된 주체들이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성과 확산 홍보 단계가 있거든요. 요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또 우리 소셜 벤처 이제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아젠다 발굴 단계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참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자체 중심으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나 지역에는 그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워낙에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업은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조직들과 연계한 좀 더 체계적인 수요 발굴,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은 제가 평가는 아까 우리 송희진 박사님 언뜻 이야기하셨는데 참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지금 디벨롭되고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성과 확산입니다. 성과 확산인데 여기에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은.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하나의 솔루션이 혁신 조달이고요. 그건 아시니까. 그다음 두 번째 솔루션이 우리 그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자담회 이후에 이제 부처에도 의견을 전달했는데 처음부터 소셜 벤처가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기술의 어떤 소셜 벤처가 어느 정도의 기술 레벨인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제가 이게 연구의 주체로서 그게 이제 어떤 참여가 아니라 연구 책임자 연구의 주체로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연구 주체로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뭐 혁신 조달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홍보인데 제가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홍보는 아까 그런 말 하셨습니다. 주변인. 여전히 우리가 그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특히 과기계에 계신 분들은 주변인이고 주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전 그게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 생각이 저 예산 딸 때도 가장 어려운 게 이 사업이 R&D 맞아요? 연구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개발 연구도 연구인데 이건 왜 연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굉장히 필요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기술이 이 안에 녹여져 들어가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정리해서 홍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우리 이제 국가 그 우수 성과 100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은 따로 구분해서 아예 그 안에 출액해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하고 하게 되면 대부분 논문 특허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액을 따로 구분해서 거기서 뽑는다고 했고 그러면 그 뽑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과 박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루트의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좀 홍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후임자한테 제가 꼭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제 R&D가 진행되는 과정 속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이후에 이제 반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조금 길어져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발표자분들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송희진 박사님이 먼저 하실까요? 네. 좀 첨언하실 거 있으면 좀 첨언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 사회문제해결형 R&D 섹터에 있는 분들이 이 담론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홍보 얘기는 나왔지만 선생님 뭐 우리가 이거 한다 아니라 이제 이것이 갖는 의미, 현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기가 쓰인 내용들 뭐 등등을 좀 잘 정리된 용어로 그것이 뭐 매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슈화하는 의제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뭐 대선 이후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좀 이런 내용들이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단기적인 작업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이제 기술 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R&D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논문으로 써서 알고 또 그걸 이제 일반적인 그 매체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일종의 센터죠. 그런 센터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연구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사회과학 무슨 센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유사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이제 이 과학기술 쪽하고 인문사회학 쪽을 연결시키는 사업 센터이기 때문에 그뭐 연구자단 입장에서도 두 꼴 교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가 지정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 정리하고 뭐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좀 이런 담론과 관련된 논의들을 그리고 좀 더 분석적인 논의들을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그 뭐 사회기술혁신센터 중에 하나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현재 있는 연구자단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만들어도 좋고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 뭐 이제 송 박사님도 이제 어쨌건 그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거버넌스 조직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혁신노동자 지원센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하고 또 같이 일한다는 것도 실무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무에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저는 약간 개방적이고 네트워크형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영역에서 같이 얼라이언스처럼 같이 이제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뭐 2.0 어떻게 보면 출범식 같은 분위기도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R&D도 이제 실증 테스트로 이렇게 좀 현장에 가깝게 내려오듯이 조달도 한 단계 진전을 했지만 여전히 공공의 구매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계약 담당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공인신념 성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평가 단계에서도 여전히 그 평가위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은 미리 만났으면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또한 이게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좀 찾아와 주시고 저도 찾아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좌담회 그때 했을 때 그 성과로서 제가 바로 그때 조달청 그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겠다라고 얘기했지. 역시 조달청에서도 스카우터라는 제도를 소셜벤처랑 접목시키는 부분들을 뭐 좀 논의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그러니까 김지현 대표 만나면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하나의 또 이제 진전을 이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한 진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함양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던 고장인데 그 저희 부모님 고향인 남원이랑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남원은 이제 전라도고 함양은 경상도인데 지리산에 대한 광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지리산은 남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구군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지리산이 7개 시도가 네. 다 관여가 돼 있다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농민들이 그 지리산 산기슭이나 이런 데서 인삼 재배나 인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그 도둑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밤에 그 주민분들이 보초를 쓰고 경비를 쓰고 하는데 그거를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역의 현안이고 수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요를 받을 수는 없고 이런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 해결형 R&D와 같이 한다면 만들어지는 수요를 언제든지 솔루션화하고 연구개발이랑 연계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올해 열심히 제가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리 두민수 교수님, 두민수 박사님. 우리 잘도 나오는군요. 그런 날이 오네요. 네. 이제 국민생활연구 사회문제 해결은 R&D라고 하지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민생활연구, 뭐 국민생활 문제 해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많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리빙랩 이쪽에 하기 전에 원래 했던 게 이제 뭐 그 아까 사례도 있었지만 과학 상점 이쪽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과학 상점 하고 이제 리빙랩 사회 문제 해결 R&D 이 영역들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색깔 차이 그런 것들에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생활연구, 사회문제해결 연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중산층 중심의 R&D,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가 있고 사회적 약자, 이제 물론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회적 약자 부분들, 경제적 약자 특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해결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 이슈로 잘 안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이게 국가 인류 사회의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어떤 정서적으로 개념적으로 너무 중립적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편 한 적이 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말씀 해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산업을 지원하는 거 산업융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사회융합 R&D로 아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대등한 위치로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정부 뭐 이제 선거 준비한다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과학기술 체제는 혁신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결국은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들이 과학기술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만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와 통합체제의 혁신 조직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예. 빨리 끝낼 건데 자꾸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네요.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박희재 교수님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이제 관련해서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해서 멘토링은 계속 많이 해왔잖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멘토링과 같이 병행하면서 멘토링은 계속 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나가는 별도의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참여 관찰 영역에 해당되는 활동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들 특히 리빙랩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이게 융복합해야 되고 성과 창출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개념도 대학 내에서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융복합하라고 그러는데 공학 교수님들은 그래 뭐 특허도 낼 수 있고 뭐 근데 인문사회예술 교수님들은 이게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고 나는 뭐지? 나는 업적으로 쓸 수 있나 이걸 이런 것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융복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자고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그와 관련된 어떤 지원 조직이나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대학에서 지금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다양한 고민들을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좀 많이들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작은 우리의 주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키워서 우리 전체의 어떤 그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문제로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2.0을 위해서 오늘 여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관산학연의 그 제3섹터 이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경제까지 포괄하는 이런 그 전체적인 모임을 한번 가졌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합심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손잡고 연대했듯이 합심을 하고 그 새로운 어떤 2.0을 갖다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서 이후에는 우리의 어떤 그 뭐 우리 토론회나 자담회 때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되겠어요. 지속 가능성, 뭐 단기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R&D 과제들을 해 나가면서.